챗GPT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죠? 근데 문득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대체 이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사상 최초의 대규모 경제학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놀라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7억.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2025년 7월 기준으로 매주 챗GPT를 쓰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와, 7억 명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7억 명.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성인 인구의 거의 10%가 매주 이걸 쓴다는 얘기예요. 이제 일부 기술 전문가들만 쓰는 도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챗GPT를 일 때문에 쓸까요? 아니면 재미로 쓸까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시키는 일은 뭘까요? 또 사용자들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질문하기와 수행하기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까지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큰 질문부터 던져보죠. 이 수많은 사람들, 대체 챗GPT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업무 생산성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당연히 일할 때 쓰려고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연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도 같을까요? 아마 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세요. 정말 놀랍죠?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개인적인 용도, 그러니까 비업무용으로 쓰는 비율이 무려 70%나 돼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수치가 53%였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챗GPT를 자기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지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좋습니다. 대부분이 업무용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챗GPT한테 어떤 종류의 일들을 시키고 있는 걸까요? 답은 바로 이 세 가지로 딱 요약됩니다. 첫째, 실용적인 안내에, 둘째, 글쓰기, 셋째, 정보 탐색. 놀랍게도 거의 모든 대화의 80%가 바로 이 세 가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실용적인 안내는 운동 계획 좀 짜줘 라거나 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 알려줘 같은 거예요. 글쓰기는 말할 것도 없죠. 이메일 초안부터 보고서 요약, 심지어 번역까지. 그리고 정보 탐색은 우리가 궁금한 걸 검색 엔진 켜는 대신 그냥 챗GPT한테 바로 물어보는 거죠. 흔히들 JPPT는 개발자나 코딩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 좀 보세요. 4.2%. 전체 사용량 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건 고작 이 정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통념이랑은 정말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AI랑 막 친구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현실은 어떨까요? 데이터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거나 친구처럼 대화하는 비율은 고작 1.9%에 그쳤어요.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랑 실제 사용자들의 행동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었네요. 자,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는지 봤으니까요. 이제는 누가 사용하는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챗GPT가 어떻게 일부의 기술에서 모두의 기술이 되어갔는지 그 흥미로운 대중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건 정말이지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출시 초기였던 2023년 초만 해도 사용자 10명 중에 8명은 남성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남녀 사용자 비율이 거의 50대 50으로 비슷해졌습니다. 특정 그룹만 쓰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모두를 위한 기술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챗GPT의 성장은 진짜 전 세계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사용량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술의 혜택이 전 세계적으로 좀 더 평등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연구가 제시하는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핵심적인 분석 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개념을 딱 이해하면 우리가 챗GPT로부터 어떤 종류의 가치를 얻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질문하기와 수행하기라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우선 질문하기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나은 정보를 얻으려고 AI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라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식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반면에 수행하기는 AI한테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 이메일 좀 더 정중한 톤으로 고쳐 써줘. 이렇게요. 그럼 내가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결과물이 뚝딱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용 목적이 갈리지만 무대를 직장으로 딱 좁혀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직장에서는 수행하기, 그중에서도 특히 글쓰기 작업이 무려 3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직장에서 챗 GPT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다? 바로 글쓰기 비서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데이터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걸 전부 종합해서 이게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사람들은 AI를 그냥 단순 작업시키는 수행하기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질문하기 파트너로 쓸 때 더 큰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질문하기 방식의 대화가 더 빠르게 늘고 있고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챗 GPT의 진짜 경제적 가치는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사결정을 돕고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판단을 하도록 돕는 유능한 조력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AI는 단순히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동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부조종사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각자 자신의 AI 활용법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